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이제 늘상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그 대학 입시 면접을 하러 온 학생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들어온 지 2분이 지났는데도 자기 소개를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럼 뭐 저희가 너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당황해서 학생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 먹고 하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분명히 까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긴장해 못했는데 아주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방금 들어올 때 문에 있는 쪽지를 하나 봤는데 그 글귀가 너무 저한테 당혹스러워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글씨였습니까? 근데 그게 경영학과 이제 강의실 앞에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욕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경영 전략인데 회사에서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욕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최후까지 욕을 하지 말라, 이런 어떤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자기는 그걸 보고 늘상 자기 자신을 욕해왔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당황을 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었고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학생이 정말 그 시각에 그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내성적으로 보이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러한 하나의 위기 관리를 보였을 거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 아주 후한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평소에 뭐 각 과에 대한 공부라 이런 것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거고 구체적으로 하셨을 텐데 오랫동안 제가 수능 출제도 아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적성, 학생 뭐 입시란 모든 입시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한테 좀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주로 전달되는 정보를 좀 봤다면, 오늘은 제가 대학 측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한테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할 것은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이제 또 항목이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기억에서 희역까지 14개만 좀 뽑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잠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글쓰기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추천서 쓸 때 한 번쯤 활용해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하나 이제 페이퍼 작성 방법인데 그걸 제가 표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여기까지 각각 기억에서 초성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제가 3, 4년 전에 태국에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면 이제 워낙 한류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한국어과라고 해서 아예 학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한류의 실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알기도 할 거면서 파견을 1년 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생활은 제가 하이든과 왕립대학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승의 행사인데 지금 이 학생들이 스승의 행사 때 선생님들 앞에 놓고 꽃을 바치고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그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대학 학생들을 보냈더니 교수님, 이거 이대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니시죠? 아니야, 절대. 참고만 해. 내가 그랬는데 이 학생들을 보고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들도 굉장히 이제 작게 나오는데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부모님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을 우선은 긍정해야 되는 겁니다. 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웠지?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A에서 Z까지 기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우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사실은 대학 입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선 이걸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은 기록을 넘어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금 뭘 했는지 지난달에 뭐 했는지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갈 때 무언가를 써내고 무언가를 말할 때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접장에 들어와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뢰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학생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못합니다. 글쎄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지금 이 면접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장점이고 나의 가장 내세울 만한 것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게 생각 안 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기억이 이렇게 이제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글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항상 기록으로서 모든 것을 남겨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놓으면 제일 좋지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고 여러분이 학생부에 관련된 많은 이제 그 기록 사항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면접이나 논술이런 과정에서 써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에세이 쓰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의 글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요하게 그걸 묻습니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추천서 여러분 남이 많이 써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절박한 심정에는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어느 회사나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았는지까지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정말 자기가 쓴 내용이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공포 영화 제목이죠.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단 3마디 정도 물어보면요 다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인상적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앞에하고 좀 다른데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쓴 거 아니면요 설명 못합니다. 정말 추천서 하나는 자기 손으로 반드시 쓰고 문장까지 다 해야 나중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들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이 써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외워서 가져왔습니다. 외운 거 우리가 외우기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는 하나라도 학생의 그런 장기나 특기를 찾아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순간 전체적인 신뢰도는 아래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스펙이 좋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 신뢰도가 이미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기록해놨다 그 기록들을 데이터화해서 추천서도 쓰고 먹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지금은 여러분 절대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자라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것을 연구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교수들하고 연구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면 다른 사람이 써준 거 허위로 작성한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못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한 하나의 선발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완성을 해라. 근데 이럴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조금씩이라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언어형에서 기록이 필요하다. 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능을 하면서 시험 잘 보는 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대학 3, 4학년 동안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수능에서 언어를 잘 본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 다 기록을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본 지문 내용 기록해 둡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한 지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서 교과서에서 않는 내용들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거 생각날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제시문이 나와도 여러분들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짧게 계속 메모해 가면서 시험 막판에 여러분이 보고 간다면 그 내용들을 새롭게 또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시문을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한번 제시된 제시문의 정보는 검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미 지나간 시험이라든가 여러분이 교재에서 본 내용들을 전부 다 핵심 내용들을 메모하고 기록해 놨다가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멘붕에 빠졌다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올렸던데 그 신채호의 글에 대해서 이전에부터 그런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둔 학생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기록하느냐? 보통 제시문의 1번 내지 2번은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거죠 대부분. 그랬을 때 그 답지에서 나와 있는 사실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메모를 해놓고 이런 내용의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묻더라. 이런 내용만 여러분이 기록해놔도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계속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나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을 다 풀어봤다고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소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즘에 다중인격자를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런데 사실 뭐 다중인격자란 현상은 저는 이제 아주 병적인 문제가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매우 많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형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물론 그때는 이제 다 여러분이 모든 전형에 다 응시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이게 이제 이 말을 여러분한테 어떨 때 그러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최대한 자기가 어떤 그런 모습들 상반된 모습도 좋고 다양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써야 될 때, 그 다음에 논술을 써야 될 때,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될 때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기를 가지고 적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아주 다양하게 체크해 놓지 못한다면 실제 보면 이 학생은 분명히 적성이 저럴 것 같은데 면접하다 보면 의외로 자기가 쓴 적성과 다른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질문 했더니 이 사람은 A라는 쪽에 적성해야겠는데 B라는 쪽으로 자꾸 질문해 이쪽이 훨씬 잘한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적성 파악에도 실패한 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학 1, 2학년 때 자기를 몽땅 열어 보이고 나서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내 적성은 이거고 내가 앞으로 할 것은 뭐다. 우리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 자기의 꿈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사실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뭐 1, 2학년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적성이 뭔지도 잘 사실은 모를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2학년, 3학년 와서 졸업할 때도 교수님 제 적성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상인 건데 여러분한테 아주 일찌감치 여러분한테 강요를 받는 거. 네 적성이 뭐라? 네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라.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람 안에는 다양한 이 적성 관련 인자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주거나 뭐 선생님이 됐거나 또는 뭐 집안에서 그래 너는 적성이 이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초기에는 자기 것을 충분히 찾으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면접 같은 거에서 의외로 발견이 돼서 그 전공을 좀 달리 써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다중인격자가 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무 이런 것도 적성이고 저런 것도 역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꼭 병리 현상 같이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 단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가능한 모든 것을 패로 써가지고 늘어나 봐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를 제가 리더십은 책 속에 있다라는 걸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논술 채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됩니다. 사실 우리도. 야,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멋진 이런 답안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응시를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채점을 할 때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가끔씩 이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야, 그 많은 것을 한때 그 교수님들 채점하신 분들이 제대로 잘 할까? 갑자기 뭐 채점하다가 내 거 하필이면 내 거 하면서 졸지는 않으실까? 점심 드시고 나서 그럴 때 이 채점하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분 이상 4분 정도가 전부 다 나눠서 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결론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건 대체적으로 10% 20%거든요. 수험생의 전체 수험생 중에 뭐 10대 1, 20대 1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답안지와 그렇지 않은 답안지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원 가서요 열심히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평균치입니다. 이러이런 정도의 기본 요건을 갖추는 거지 거기서 두드러지게 우리 눈을 뜰어가지고 이 학생은 정말 뽑고 싶어 이런 것은 10%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금방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독서량에서 나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술은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은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것 같아. 그리고 야 정말 이 학생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 그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학원에 가면 막판에 가면 2달, 3달 해서 다이제스트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이 내면 이런 내용을 세우고 있지만 그거는 평균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평균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화된 논술을 써내는 것은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리더십도 책 속에 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무슨 창의력, 리더십 이런 걸 굉장히 요새 중요시해서 입학 사정관제, 그다음에 자기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어떤 학생이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설명했어요. 자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그 근거를 쓰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면서 주로 친구들 어떻게 놀 것인가를 내가 항상 앞장서서 제시해 왔다. 근데 그 주는 것이 뭐 내가 놀이 내용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건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학생이 혹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친구들하고 놀 때마다 내가 이렇게 놀자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따라온다. 근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썼습니까? 그 학생이라면 제가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걸 잘 몰라서요. 책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유인전부터 시작해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 정말 리더십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뭐랬더니 그 사람이 하자고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저는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리더십은 별거 없고 다른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창의적인 겁니다. 창의적인 답변과 그다음에 굉장히 전략적인 답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 다 있어야 된다고 씁니다. 거의 그냥 강박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실제 질문을 조금만 해보면요.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뭐 학생회장 했고요. 뭐 했고 이건 리더십이 사실은 실상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왜 리더십을 찾느냐 하냐면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묻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더십의 문제를 꼭 어떤 집단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 집단이 굉장히 그 공적인 조직 이런 것을 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실제 책 같은 걸 쭉 찾아보면 그게 바로 독서력의 힘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닌데 대체적으로 뭐 정리하다 보니까 남이 내 말을 따라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리더십은 책 속에 있다라는 말 자체는 리더십을 책 속에서 배우라는 것도 여러분 독서력을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도 유지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수능 지문이라도 독서량으로 생각하고 메모를 했어요. 아까 내가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 내용들에서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만화책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강박관념에 따라서 계속 문제풀이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두 권 이상씩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수능 외에 나머지 전형 요소에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독서를 하면서 계속 메모해놓고 하는 것들은 수능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은 독서라는 것 자체는 이제 내 삶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걸로 봅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어느 부모님들은 야 네가 지금 책 읽을 때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지금 교재가 다 쌓여 있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무슨 책임? 근데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십수년 동안 논술 채점하면서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것은 정답은 독서량이다.
그 3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굳이 감상문 쓰고 고통스럽게 읽지는 마세요. 아주 쉬는 시간에 쉬어가면서 그 대신 반드시 메모를 해서 무슨 내용이 돼 있고 인상적인 것은 뭐였고 가끔씩은 친구한테 권하는 편지 하나로 대신 해놓으세요. 기록 같은 거. 그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 논술이라든 이런 것은 2, 3개월 동안 어디를 다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적인 것. 내가 이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것을 내가 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독서량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놓은 것은 이제 미리미리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앞으로 써야 될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데이터. 그걸 꾸며낼 수도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미사역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용을 해도 이제 특히나 입학 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추천사 이런 것을 아주 이제 꼼꼼히 점검하고 면접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가 기록해낸 데이터가 아니고서는 그 많은 질문 공세를 여러분이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손으로 미리미리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자료 중에 보면은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떤 자료들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기를 쓰는데 독서 일기를 쭉 썼어요. 간단합니다. 5줄, 6줄 썼어요. 5줄 썼는데 어떨 때는 표지 설명만 써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자 이름만 써가지고 국적이 어딘지 표시하고 어떨 때는 그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지도 찾아가지고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 하나하나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면 저는 자료를 남들과 달리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기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특기라는 거, 장점 이런 거 어디 다른 데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런 하나의 틈새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치는 돼야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끈기가 있다. 그 다음에 저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 자체가 2년 내지 3년치의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것을 데이터로 만든 것 자체는요. 저희를 상당히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2년 동안 끊임없이 아주 일상적인 데서 준비를 해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데서 하나 되는 거지 아주 화려한 스펙이라 이런 것들은 저희를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씩 점수화될 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반복은 사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소개서를 쓸 때라든가 논술이라는 걸 쓸 때 참 아쉬운 점을 하나를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논술 쓰다 보면은 일단 논술 쓰기 시작했는데 본론을 보통 3단락 내지 4단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2번째 단락은 실컷 써놓고 세 번째는 바꾸어 말하면 다시 말하면 즉 이렇게 해서 4단락을 꾸며갑니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이거 반복하지 마세요. 특히 면접할 때도 계속 같은 말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더라도 달리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냐면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가끔씩 쉬면서 이제 정말 게임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텐데 그런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도 어떤 친구는 그런 자기가 면접 또는 논술 이런 걸 때 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은 원리도 좀 생각하면서. 근데 게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수험생하고는 정말 담을 쌓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창의적인 학생들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써먹습니다. 논술 쓸 때도 이분 썼는데 앞에 그다음 생각한다면 게임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건데 이런 것과 관계 있지 않을까 싶다.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관계 있지 않을까 싶다. 접근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용이 생각하니까 전부 다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 즉 자기소개서도요 같은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읽어나간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반복하는 내용들은 만들지 마라. 추천서나 그다음에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언서를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3월 1일이면 이제 3.1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기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고1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기미독립 선언서를 배웠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누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를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해 한 학생이 저희 이제 예술대학에 일러스트 과정에 이제 거의 수석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중에 면접 점수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가?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 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했다. 기분이 나. 그 면접 과정에서 그런 답 거의 못 합니다. 이 전공을 왜 하게 됐어요? 왜 이거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면접 시험 보러 와가지고 이 전공을 왜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했다. 무슨 어떻게 기분이 나빴습니까? 자기 원래 꿈은 화가였다는 거예요. 화가였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가 이제 고1 때인가 2 때인가 선언을 했다는 거야. 나 화가 될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에이, 네가 무슨 화가? 너 그냥 저기서 만화나 그리고 그 하는 새끼 작가나 하면 딱 될지 몰라.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세상에 화가도 아니고 말이지 만화에서 그 새끼 작가 돼가지고 그런 스케치 하나 정도 하는 사람이 되라니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공공 생각해 보니까 화가라는 것을 자기가 규정 자체를 잘못했고, 그러니까 왜 화가가 되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 걸 하는 건 기분 나빴을까 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훨씬 더 자기한테 맞고 앞에 전망이 밝더라. 그래서 자기는 기분 나빠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 적성을 정확히 찾아주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적성들, 전공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남들이 많이 인정해 준다라든가 또는 누군가가 대부분 그래 한다라든가 해서 그런 어떤 바람을 많이 탑니다. 추세도 많이 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해놓으면 내가 뭐가 될 거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야, 그래, 너 잘 맞을 것 같아. 에이, 너는 아닌데. 너 꿈 깨야 될겠다. 다양한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그런 데서 왜 나는 내가 이렇게 그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특기나 진로도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학 입시 외모가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즘에 뭐 그렇지 않아도 외모 지상주의가 어떻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수험생들을 앞에 놓고 외모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말은 꼭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대학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특강 같은 거 하는데 모 방송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PD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대뜸 올라와서 여러분 딱 보니까 외모가 별로 안 좋아서 취업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풀어 나가는 게 뭐 이제 지금은 여기서 못 하겠지만 모 배우 실명을 2명을 이제 거론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PD라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외모를 떠올리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이분이 말한 외모는 바로 분위기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학생들이 딱 들어오는데 면접을 타면 안 됐는데 정말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거나 찡그리 있거나 그 모습을 보면요, 일단 말 걸기도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힘들까? 저게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풍기는 인상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저런 어떤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평소 자기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 이런 거 올 텐데, 만일 저런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대학에 돌아서 공부한다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외모 관리 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상입니다.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충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면접 시간에 와서 잔뜩 찡그리고 앉아서 피곤한 증세로 앉아 있고, 이거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저희가 점수를 쉽게 잘 안 주게 됩니다. 인지상정인 거고. 왜냐하면 그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모든 것에서 그런 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받는 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학생들이 들어오면 또 사회에 좀 더 훌륭한 사람 나가기 위해서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선택한 거 잘한 거야. 정말 후회가 없고 이건 내가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상으로 사실은 남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여러분의 인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아마 생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한다면 이제 적성고사는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폐지될 겁니다. 이제 대학 그 입시 당국에서 최근에 이제 각 대학에 이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적성고사 가급적 폐지, 거의 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논술은 가급적 숙소해라. 그 대신 이제 학생부 전형을 늘려라. 이게 최근에 2017년도면 아마 저희 예상이 한 학교 정도만 아마 적성고사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적성고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성고사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좀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확정적으로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적성고사를 그동안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실시를 해왔지만 이제는 이 필기고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적성을 찾는 다양한 하나 이제 또 장치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입학 사정관들하고 교수들하고 해서. 그럴 때 여러분 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10분 주어주고 10분 동안에 어떤 일들을 먼저 누가 잘해내느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적성이라고 전 대학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1학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다 너 이런 거 참 잘해 이런 걸 여러분이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내가 할 때 주로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랬고 거기다 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적성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전형에 한번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적성은요. 앞으로를 전공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적성이라는 것고 기초 교과 적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1, 2학년 때 수행해야 될 교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이라고 있는데 대학에서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내가 선택한 전공과 적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전부 다 잘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적성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성 반드시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 적성이 뭘 건가를 여러분이 좀 꾸준히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언어 영역 축제를 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언어 영역 시험을 정말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팁 하나를 좀 한다면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어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또는 선배들, 오빠 언니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보면 이제 잘 틀리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고전 시가가 됐던 고전 산문이 됐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읽기 중에서도 인문, 뭐 사회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언어 영역에서는 답지를 고르는 하는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자, 100%짜리 답하고 90%, 70%, 80%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교재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하고 나면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한번 문제만 쫙 읽어보고 나서 부모님이 됐던 선배님 좋았고 이 답지 중에 5개 중에 하나만 지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답지. 그 답지 하나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4개가 있고 하나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탁할 것은 처음에는 정답지를 지우세요. 정답지를 지워달라고 하고, 여러분 정답지를 모릅니다. 지금 정답지를 지워달라고 하고, 내가 정답지를 지웠으니까 지금 4개는 답이 아니고 네가 정답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이도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이 정답지 만드는 훈련, 이거 여러분한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답지 중에서 하나를 비워놓고 오답을 만들고, 뒤에 나중에 이제 오답풀이 같은 거 보면 왜 이것을 오답지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왜 나는 원래 시험 문제라 이런 거 됐는데 나는 이 오답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거 몇 번만 해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감각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답지 하나 많은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어떨 때는 그 답지 문장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꼬박 걸리기도 합니다.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출제자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1번 답지와 2번 답지의 차이는 어디 두고 3번과 4번의 차이는 어디일까,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2번과 3번의 차이. 평소에는 그걸 못하고 그냥 쭉쭉 읽으면서 하죠. 근데 이 훈련을 많이 해보면 여러분한테 출제자들은 이러이런 이유에서 3번과 4번 답지, 5번 답지를 이렇게 변별했을 거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뭐 매일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서너 차례만 해서 한 세트 정도씩만 여러분이 유형별로 하세요. 자, 그다음에 사실 파악 문제 하나, 추론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면 답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답지를 읽어나갈 때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난도 높은 문제들 해결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누나형들하고 잘 짜야 돼요. 해서 처음에는 정답지, 처음에는 오답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정도로 길이를 주고, 여러분은 사실은 그 길이를 맞추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수학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요. 국어 또는 사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회과 출제위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본인들도 이제 이 1번, 2번, 3번 답지들 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와 대화하라. 이것은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맞물리는데, 우리가 이제 채점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접 같은 거 해보면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놓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엉뚱하게. 뭐 제일 흔한 실수고 정말 안타까운 실수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 옳은 걸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미루어 짐작하라고 했는데 뭐 사실관계를 그렇게 한다든가, 보기에서 골라서 하라고 했는데 보기 없는 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요, 이 키워드를 잘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사실은 바쁘면 여러분이 문장 다 만들지 않고 그거 내용만 이렇게 간단히 써놔도 사실은 기본 점수를 줄 수 있는데, 키워드를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들, 특히 이제 이런 키워드 연습을 할 때는 수능 기출, 논술 기출 갖다 놓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과 답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기가 있어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 키워드가 뭔지, 이걸 2개를 엮어서 만들라고 하는지, 참조하라는 건지, 아니면 2개 중에서 보기에서 뭘 찾으라고 했는지,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요, 정말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만족할 만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끊임없이 대화 노력하라. 교재 아무리 많이 풀면 뭐 합니까? 왜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되는지를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있고, 그것을 오답풀이나 정답풀이에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작용해서 문제풀이에 작용하는,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특기는 별명이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면접하고 자기 소개서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 특기라는 것을 아까 이제 적성도 있고 특기도 있고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지금 전공도 있고. 근데 이 특기 같은 것은 요즘에 앞으로 특기자 전형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특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별명에 사실은 많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하고 달리 전공과 특기를 같이 써내는 경우와 전공과 특기를 달리 써내는 경우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기의 꿈과 계속 이어지지만 특기라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전공과 이어질 필요가 없는데 많은 수험생들은 특기나 적성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특기는 달라도 됩니다. 그대는 분명히 특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능력.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기라고 그러면 야 특기는 뭐고 적성은 뭐고 이게 전공은 뭐야?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씁니다. 근데 대학에서 그런 양식들 내놓을 때 그걸 구별 못해서 내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야 이거 뭐 같을 거야. 적성이나 뭐 특기나 전공 뭐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고 특기는 정말 자기와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공대생 노래하는 거 특기입니다. 그거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 내가 공대 지원해 놓고 청소에 노래 잘하고 뭐 밴드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을 했다 이런 걸 특기로 넣어도 될까? 혹시 얘는 뭔가 이게 전공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대학에 와서 수학하는 과정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학생일수록 우리 대학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특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본인에게 발전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기와 전공은 분명히 구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패턴은 패션이다. 이건 다시 이제 논술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학생들하고 대학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일정한 뭐 학원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근데 패턴은요 그대로 갖다 쓰는 순간 그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답을 하면서 누군가가 가르쳐준 사례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몇 개 찾아보면 이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혹시 이런 학원을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물침할 정도로 배운 그대로를 갖다 써먹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패턴은 패션이어서 옷 아무리 똑같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이 어떻게 연출하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패턴으로 답해라.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해라. 그걸 그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가 비슷해지는 거고 비슷한 답안지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다시 재점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논술에서 일정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 이 패턴들이 어떤지.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그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거든요. 면접 볼 때도 계속 비슷한 양들 같은 질문 하는데 앞에서 사례 들고 사례에 대해서 뭐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여러분 스토리텔링 이런 거 있습니다. 전부 다 패턴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것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에 맞는 쪽으로 패션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패턴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하늘만 봐라. 내가 이제 처음에 들 때는 이제 좀 다른 표현이었는데 이 말은 아까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다중인격자도 되고 다양한 적성도 개발하고 잠재 능력도 찾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다 끼워가지고 어땠을 겁니다. 전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최후에 여러분이 여러 전형을 응시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 달 내지 두 달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전공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여러분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야 될 서류도 많고 또 뭐 수능으로만 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전형을 하게 될 때는 최후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 면접 장소나 이런 데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전공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런
전공이 혹시 저한테 맞을지 한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막판에는 정말 내가 선택을, 왜냐하면 그 이제 선택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전공을 해서 그 전공을 평생, 물론 들어가서 이제 복수 전공도 있고 뭐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걸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대학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와서 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학교를 휴학하기도 하고 몇 년씩 또 밖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픈데, 그게 이제 마지막 한두 달 정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 우물만 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부탁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대학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오래 한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놓치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을 좀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놓고 여러분 스스로의 목소리로,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가 해나가는 자세만 되어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성공적인 업선 입시, 그것을 여러분이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조건을 다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남이 내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코디 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는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나 다 그 과정만 잘 겪으면 여러분이 정말 가고자 하는 그런 전공에서 충분히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에 맡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 맞는 인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맘먹은